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분들은 하는 것이 꼭 좋다. 포경수술 하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스톤 비뇨기과 정재동 홍우성 원장입니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포경수술을 해야 키가 큰다 그런 얘기로 포경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겠어요? 많은 이유로 포경을 하셨죠. 네, 어릴 때. 그럼 그 포경수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좋네요. 포경수술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감염관리 차원에서 포경수술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아프리카의 어떠한 특정 마을에 에이즈 감염률, 양성자 비율이 90%가 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HIV로 완전히 거의 초토화된 상황인데요. 그곳에 연구진들이 들어가서 마을의 한편, 예를 들어 동쪽이면 동편 마을, 한쪽은 서쪽 마을을 구획하고 한쪽 마을에만 모두 남성들을 다 포경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한쪽 마을은 포경수술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2년을 지켜보았는데요. 90%를 넘는 HIV 양성률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포경수술을 시행했었던 군에서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군은 그냥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아무런 HIV에 대한 치료도 진행하지 않았고 아무런 약물적 지원이나 서포트가 없는 상황에 오직 변수 하나는 포경수술을 시행했냐 그렇지 않았냐 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나타난 비율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렸죠. 포경 자체만으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네. 따라서 향후 포경 수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이 혹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염두하여서 안전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경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도록 권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경 수술은 근데 사회적인, 문화적인 뭐 이런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썰도 많고 그런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분들은 하는 것이 꼭 좋다. 예. 그런 이유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결정적으로 감염, 특히 성매개 감염의 예방, 그런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 포피가 쉽게 말해서 잘 안 까지는 분들 있죠. 성인이 돼서도 안 까지는 분들은 그게 결국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포피가 원활히 잘 안 까지는 분들은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포경수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3가지 관점이 있는 분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해부학적 이유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꼭 작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포피라고 귀두를 감싸는 그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성인이 되면서 대부분 다 자연스럽게 까져요. 그 포피가 굉장히 잘 덮이고 잘 까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분들은 본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포경을 뭐 그렇게 권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구조적으로 특히 잘 안 까지는 부분, 그리고 포피를 깠을 때 고추가 되게 눌리는 분들이 있어요. 감돈 포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반지 같은 거 부으면은 잘 안 빠지잖아요. 딱 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진짜 안 빠지면 여기 진짜 붙잖아요. 진짜 부어서 좀 더 지나면은 새까매질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피 안 통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큰일 난다. 너무 좁은 상태에서 뒤로 젖혀지고 귀두가 노출이 됐는데 아래쪽이 좁으니까 계속 음경의 기둥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 부어요. 부종이 생겨요. 다시 안 돌아가. 이만해지면서 엄청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복술로 억지로 힘을 줘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놓는 방법이 있긴 한데 성공률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엔 째야 되는데 째고 정리해주는 시술이 대부분 포경의 원리인 거거든요. 오늘 왔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그 환자가 퇴근 직전에 오셔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좀 부종을 가라앉히고 정복을 시도했는데 됐어요. 다시 또 빠지는 경우엔 진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진료에 오셔서 다시 한번 유관검진 받고 수술 여부에 대해서 하자고 했는데 안 오셨네. 그런 분들은 꼭 수술을 해야 돼요. 이 영상 보시면 꼭 오세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어린 분들이 아니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럼요. 20대 중반 후반이었습니다. 꼭 어떤 나이에서든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기, 성인이 돼서 하기. 어떤 나이에 포경 수술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딱 어떤 시기를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2차 성징이 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중고등학교 정도, 그때 사춘기 이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면은 여러모로 성기의 크기도 어느 정도 자랐고
하고 수술한 이후에 더 잘할 일이 별로 많지가 않고 모양을 잡기도 좀 수월한 면이 있어요. 너무 어릴 때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걸 다시 좀 재단해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힌 이후에 사춘기, 중고등학교 저는 그때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훌륭한 고견입니다. 저는 그 피부의 모양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모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냐 없냐. 모양 중요합니다. 모양. 그렇죠. 네. 모양 중요하죠. 네. 다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를 마취하거나 재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국소 마취를 통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후에 그 사이에 정리를 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환자는 다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협조가 되게 중요한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눕혀놓고 그 마취를 진행하면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들 아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취를 할 테니 조금 따가워도 참으렴 어떠니? 하고 대화를 했을 때 예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빠르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면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고 그 나이에도 겁이 많거나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소 마취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로 나이를 저는 가늠하면서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성숙하다 싶으시면 5, 6학년에 시도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중학생이 된 이후에 겨울방학 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갓 태어난 아이부터 90세 노인까지 누구나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시술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어떤 특정한 때에 권장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자녀분이 우리 아들이 이제 2학년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5, 6년 안에 하겠죠? 맨스톤 비뇨의학과 정재동 원장님께 예쁜 모양으로. 그런데 막 이런 말도 봤거든요. 포경 수술을 하면은 성감이 줄어들어서 안 하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폭경 수술이 정말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루가 생겼더라. 안 하면 성감대가 또 떨어진다. 하면 오히려 좋아진다더라. 발기부전이 생긴다더라. 폭경 수술을 하면. 그리고 뭐 여자분들이 뭐 안 좋아한다더라. 이런 썰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다 썰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썰이고 의학적으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일부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다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까 질문하신 질문에도 반대의 경험으로 주장하는 분들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네. 결국에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귀두의 현재 감각의 상태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분인 경우엔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느낀다던가 이런 분인 경우는 수술하면 이렇게 느낀다. 서로 반대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 현재 귀두의 탈감작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겠죠. 원래 기존에 어떤 정도의 감각을 통해서 발기가 되고 감각을 통해서 사정을 하게 되는지 역치감을 어느 정도의 감각에서 가지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있다면 그런 논란은 쉽게 잠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요즘 폭경수술 많이 하는 추세예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추세라는 말이 되게 걸리더라고요. 왜 추세를 저한테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굳이 얘기하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추세는 저는 모르겠다. 그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약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하면 우르르 하고 남들이 안 하면 그냥 쭉 안 하고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내가 학회나 이런 지침을 보고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껏 우리가 담론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결국엔 환자 본인에게 유리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그것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나 손해라는 부분들을 잘 되짚어보면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나쁘다는 거지? 그쵸?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한 것 중에 손해가 없어. 근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완벽하게 개런티 됐잖아요. 명확해 얻을 게. 그러면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될 확률은 정말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는 수술이 아닐까.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 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평소에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지인이면은 하나 건너 하나도 모르는 분인데도 전화로까지 질문 받는, 많이 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통화를 하면서 설명해 줘야 되는 정도로, 특별히 아이들 겨울방학 시즌에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이고, 이거 사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마음을 많이 정리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옛날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지? 라고 했었던 자료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사실은 계속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주제이기도 해요. 이 부분을 그냥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 정보를 좀 유익하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지금까지 맨스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